안녕하세요, YG입니다. 오늘은 마법봉 툴과 빠른 선택 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사진 예제가 어떤지 한번 좀 보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준비되어 있는 레이어, 준비되어 있는 사진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좀 완성이 되는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거북이와 딸기가 이렇게 물에 잠겨져 있는 듯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글씨도 있네요.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마법봉 툴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 빠른 선택 툴을 배울 건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마법봉 툴이라는 거고요. 매직 완드라고 좀 써져 있네요. 퀵 셀렉션 툴이라는 것은 이제 빠른 선택 툴이라고 해요. 이 퀵 셀렉션 툴이라는 거 요거 때문에 여기 마그네틱 라소 툴이 많이 기능이 죽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마그네틱 라소 툴보다는 이 퀵 셀렉션 툴이라는 것을 좀 많이 씁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떤 식으로 좀 사용을 하는지 마법봉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이 공간에서 리셋 좀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리셋 올툴 눌러서 툴박스를 옵션바 초기화, 옵션 초기화 하고 파일에서 뉴를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00에 672 RGB로 레이어를 하나 늘려서 뭔가 이제 브러쉬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을 좀 이용을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골라주고 몇 개를 좀 클릭을 해놓을게요. 녹색을 조금 몇 개 더 할까? 예. 자, 마법봉 툴은 단색 계열을 선택할 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내가 요 빨간색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만 해주면은 빨간색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어떠한 그 올가미 툴이나 뭐 원형 선택 툴 그런 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면적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빨간색도 선택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Shift 키 누르고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 녹색도 선택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는데 그 원리야 당연히 클릭을 했을 때 이 이 자주색의 이 바깥쪽으로는 이제 경계 바깥쪽 부분으로는 빨간 흰색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색깔만 선택이 되죠. 어, 여기에 안에 있는 모든 개체를 선택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바깥쪽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어, 그 마법봉을 사용할 때는 선택력 반전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바깥쪽을 선택을 해서 지금 투명한 부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뭔가 옮기거나 색깔을 바꿔주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마법봉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색 계열은 선택을 하기 가장 쉬운 툴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이쪽에 컨티어거스라고 이렇게 인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자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클릭을 했을 때 이 바깥쪽으로 이제 인접해 있는 색깔만 여기 클릭을 했을 때 빨간색을 클릭했을 때 빨간색이 인접해 있으면은 그것만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인접해 있지 않은 빨간색은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컨티어거스라는 것을 해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레이어상의 전체적인 빨간색은 다 선택을 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클릭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선택이 되고 인접해 있진 않지만 이 빨간색은 알아서 선택이 되네요. 자, 이 부분 녹색을 클릭을 했을 때 녹색들이 뭔가 이제 붙어 인접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다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거나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뭔가 선택을 좀 편하게 하거나 좀 불편하게 하거나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기본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끄도록 할게요. 사용 방법, 마법봉 사용 방법은 이러한 식으로 좀 사용을 하는데, 아까 그 예제를 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파일도 한번 다시 볼게요. 예. 요 모양에서 요 모양으로 변하네요. 예. 예, 완성 파일은 좀 끄고, 예. 레이어를 살짝 패널을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 레이어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총 사진이 4개가 있는 거고요. 글자 있는 게 있고, 예, 눈 깜빡이면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거북이가 있고요. 그리고 딸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맨 밑배경으로 예, 뭔가 있는데 딸기가 흰색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 나오지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은 보이지가 않네요. 예, 얘가 꺼져 있어야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이제 딸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표현을 먼저 좀 딸기부터 좀 작업을 할게요. 근데 이 위쪽에 있는 거북이 이미지와 글자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꺼두고 그리고 딸기만 선택이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좀 마법봉을 좀 선택을 하면 되겠는데 마법봉을 좀 이용을 해 놓으면 되겠는데요. 마법봉은 단색을 선택할 때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경을 선택을 하고 선택용어 반전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해서 뭔가 이동을 하거나 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어떠한 색깔 바꾸기 예,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선택용어 반전은 좀 필요가 없고 예, 흰색 배경만 선택을 한 다음에 델리트 키 눌러서 예, 뒤쪽에 있는 아래쪽 백그라운드 물이 좀 보이도록 이렇게 흰색을 지워주는 것만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배경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마법봉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도록 할게요. 여기 톨러런스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한계치라는 거고요. 지금 녹색 그 이 부분만 좀 따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자, 녹색 클릭을 해보니까 녹색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덜 선택이 되네요. 얘도 좀 꺼볼까요? 네. 확대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녹색 계열, 단색 계열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약간 연한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살짝 섞여 있고 그리고 약간 흰색도 살짝 있습니다. 이쪽에 좀 흰색도 있네요. 예. 여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녹색 계열이긴 하지만은 진한 녹색도 있고 연한 녹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할 때 그 범위가 굉장히 조그맣게 설정이 되거나 그런데 이 기본으로는 이게 30이거든요. 한계치가. 얘가 만약에 높아지면은 제가 한 100까지 늘려볼까요? 직접 수치를 쓰셔도 돼요. 자, 컨트롤 D 선택 해제. 자,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자, 진한 녹색도 선택을 하고 연한 녹색도 조금 더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연한 녹색 부분까지도 선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선택이 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좀 선택이 안 됐네요. 그러면은 컨트롤 Z 눌러서 딴 데도 이렇게 클릭해보고 선택이 잘 되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보고 한 이쯤에 클릭하니까 좀 나쁘진 않네요. 아니면은 이 한계치를 조금 더 높이는 거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선택을 좀 완료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이 예쁘장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덜 됐어요. 자, Shift 키 누르고 클릭을 해보니까 이쪽까지 뭔가 선택이 되네요. 지금 한계치를 낮추고 다시 추가를 해줘도 돼요. 32까지 내릴까요? 예. Shift 키 눌러서 예, 이 부분까지 조금 더 높이 50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색 계열은 마법봉으로 좀 따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 톨러런스라는 요 수치를 얼마나 잘 이용을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편하게 뭔가 선택을 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편하게 선택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조정을 못하면은 좀 어렵게 나가겠죠. 예. 그리고
그 딸기 자체를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이 빨간색이 있는 부분, 자 이런 조잡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요 마법봉으로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뭔가 주황색도 섞여 있고 빨간색도 섞여 있고, 빨간색도 뭐 이제 좀 범위가 좀 넓죠. 그리고 C도 있기 때문에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자 이거를 마법봉으로 따려면은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하다 싶죠. 예. 자 Shift 키 누르고 계속 추가를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선택을 하기가 마법봉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퀵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요. 빠른 선택 툴이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빨리 선택이 되는데, 바깥 경계로 투명함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리 선택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원리가 자석올가미 툴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 색상의 경계를 인식을 해서 빠르게 선택되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282 이 부분은 마법봉으로 좀 한계치 조정해서 빠르게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이 빠른 선택 툴로 이렇게 조정을 해보니까 요거는 좀 빠르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네요. 아까 전보다도 좀 편하게 선택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지금 빠른 선택 툴을 썼지만은 이 배경이 지금 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게 좀 딸 수가 있지, 배경에 어떤 색깔이 있으면은 얘는 좀 불편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빠른 선택 툴의 단점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약간 주변이 찌글찌글해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딸기는 완성이 됐으니까 이대로 내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거북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 눈이 켜져 있으면 되겠어요. 이 거북이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단색 계열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법봉으로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퀵 셀렉션 툴로 뭔가 이용을 해서 거북이를 선택을 하면 되겠는데, 얘는 이제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 되겠는데, 얼굴 부분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 모양을 보면은 이게 확대할 때 브러쉬 모양이 안 나오네. 중간에 이제 십자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십자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브러쉬의 크기가 있는데, 이 브러쉬의 크기가 밖으로 나가면은 브러쉬의 크기대로 이제 바깥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히 맞추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Shift 키를 굳이 안 눌러도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북이만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확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림자 부분도 뭔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퍼져나가는, 여기가 이만큼 선택이 돼 버렸는데, 이 퀵 셀렉션 툴은 이제 선택을 하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크게 선택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리 자체가 이제 클릭하고 드래그 했을 때 이 거북이의 색깔과 이 벽돌 색깔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뭔가 이제 선택이 되는 개념이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요. 배경과 뭔가 색깔이 오묘했을 때는 조금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퀵 셀렉션 툴은 좀 단점이 정밀하게 작업하기에는 좀 못한 툴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빼주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브러쉬 크기 정하고 Alt 키 눌러서, Alt 키 누르니까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마이너스 모양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선택력을 빼면 되겠는데, 또 이렇게 막 들어가요. 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빠르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정밀하게 작업하거나 그리고 이제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다른 선택 툴과 혼용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자 있는 부분을 선택을 좀 빼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 전에 배웠던 라소 툴을 좀 이용을 해도 되겠죠.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lt 키 눌러서, 저는 좀 확대를 좀 했어요. Alt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발톱은 Shift 키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겠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Alt 키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선택 툴은 여기 여기 좀 덜 돼 있는 거 마무리하고 좀 설명할게요. 여기도 좀 완벽하지 않네요. 예. 자, 이 빠른 선택 툴 같은 경우, 자, 요거는 이제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정밀함이 좀 떨어져요. 근데 빠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얘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 특히나 이 빠른 선택 툴 같은 경우는 이제 GTQ 문제 풀 때 뭔가 결과를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근데 어떠한 깔끔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선택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마법봉만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 다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예. 이거를 짬뽕으로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깔끔한 결과를 내냐 못 내냐 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깔끔한 결과를 내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냥 써보는 기무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이 부분 바깥쪽으로 이제 배경이 지워지는 걸 원한다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 I 선택력 반전을 하고 델리트 키를 눌러서 저기 지금 바깥쪽으로 경계 라인에서 이제 깜빡깜빡이죠. 선택력이 반전됐다는 뜻입니다. 자, 델리트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북이와 딸기. 자, 그리고 빠른 선택 툴이라서 약간 좀 주변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깔끔하게 따는 방법은 이제 또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이 정도에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는 확실하게 땄어요. 자, 얘를 백그라운드 이 물 작업을 하면 되겠는데요. 물. 그리고 물의 아랫부분만 뭔가 이 투명함을 줘서 이 딸기와 이 거북이가 이제 비치는 걸 좀 표현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나머지 딸기와 거북이 혹시 방해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꺼두겠습니다. 자, 레이어는 맨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 물 이미지에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부분, 자, 빠른 선택 툴로 아랫부분을 선택을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배운 김에 해서 뭐 복제를 하면 되겠는데, 빠른 선택 툴만 이용을 하지 마시고요. 이 빠른 선택 툴로 하기 전에 마법봉으로 선택하면 좀 가능할까라는 것부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법봉이 조금 더 깔끔한 결과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법봉을 이용을 해서 배경이 단색이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력을 반전을 하면은 지금 물만 선택이 되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한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복제를 하시면 되겠는데,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복제를 하려면은 단축키가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J를 누르면은 자, 선택력이 없어졌어요. 자, 레이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 좀 바꿔볼까요? 물이라고. 자, 그럼 나머지 딸기와 이렇게 거북이를 켜놓을게요.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도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어도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제 빠지는 표현이 되려면은 이 물 레이어가 거북이와 딸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뭔가 그 투명함을 줘야 되는데, 물에다가 이제 투명함을 줘야 되는데, 그 투명함을 주려면은 이 부분에서 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종이를 투명하게 하려면은 오퍼시티를 조정을 하면 되겠어요. 자, 클릭하니까 이렇게 막대바가 나오네요.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원하는 분위기로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저는 한 40%만 줄게요. 자, 물이 투명해졌으니까 파란색이 조금 빠져서 이렇게 거북이와 딸기가 약간 좀 비쳐 보이는 것처럼, 물에 빠진 것처럼 표현이 됐네요.
자, 그리고 맨 위로는 이제 글자가 있는데, 이거 글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글자 모양의 그림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거를 좀 흰색으로 좀 만들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상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이거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 자, 일단 컨트롤 J를 눌러서 좀 백업을 좀 해놓겠습니다. 하나가 더 복제가 됐어요. 자, 흰색으로 해주려면은 마법봉으로 이용을 했을 때, 자, 이 검정색들을 Shift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선택을 하던가,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얘를 컨티어거스를 좀 체크를 해제해서 레이어상의 모든 검정색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델리트 키, 지금 배경색이 흰색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정색으로 칠해주는 개념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러면 완성이긴 한데요. 여기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뭔가 계단 현상이 지고요. 그림판에서 그린 듯한 느낌이 나요. 자, 이게 원래 느낌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에서 약간 좀 반투명한 검정색으로 이렇게 퍼져야지 좀 자연스러움이 있는 건데, 이 포토샵은 이런 식으로 약간 계단 현상이 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깎아지는 듯이 모두 다 흰색이면은 조금 둥탁한 느낌이 들죠. 그림판에서 이렇게 표현된 느낌처럼. 그래서 결과를 만들 때 이 마법봉을 이용을 해서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조금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컨트롤 J 눌러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 자, 이동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마법봉을 이용한 방법. 예, 검정색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델리트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도 글자가 흰색으로 변하지만, 자, 마법봉을 이용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자, 썸네일 자체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요. 지금 확대해도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네. 예. 자, 손가락 모양이 나오고 우측 하단에 점선 모양이 나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채색이 되어 있는 종이 안에 채색이 되어 있는 공간이 알아서 이렇게 선택용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컨트롤 델리트 키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전에 3D 공을 만들었을 때 락 트랜스파렌스 픽셀이라는 거를 이제 썼는데, 락 기능을 이용을 해서 채색을 해준다. 자, 브러쉬 이렇게 들어가면은 채색, 투명한 부분은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투명한 부분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색이 가능하죠. 자, 이거는 컨트롤 델리트 키 눌러도 이렇게 흰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살짝 결과가 좀 틀려요. 얘가 마법봉이고, 얘가 이제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눌러서 이제 채색을 해준 개념이고, 얘가 락 트랜스파렌 픽셀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준 개념인데, 자, 이 마법봉은 그냥 완전히 하얗고요. 확대를 더 크게 해볼게요. 완전히 하얗고요. 퍼지는 느낌이 없고요. 마법봉은. 자, 그리고 썸네일 자체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이제 색칠을 해준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완전하게 흰색으로 퍼지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좀 검정색이 남아요. 원래 글자색이 검정색이니까 이렇게 검정색이 좀 남습니다. 자, 그리고 락 기능을 이용한, 요 버튼을 이용한 채색을 해주니까 그냥 흰색으로 다 바뀌었고요. 흰색에서 투명하게 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차이가 좀 구분을 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서로 퀄리티가 좀 틀려요. 따지고 보면은. 자, 저는 일단은 이 락 기능을 이용한 게 가장 예쁘고요. 뭐 편의에 따라서 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게 원본 크기로 봤을 땐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큰 퀄리티를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꽤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 원래가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었을 때 이 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또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썸네일을 클릭해서 채색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약간 좀 배우시면서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비교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예,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 조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도 어, 꼼꼼히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고 결과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이 파일은 제가 완성 파일과 준비 파일은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